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오죠. 네, 아무튼 비 피해 없으시도록 항상 조심하시고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어젯밤에 그죠? 중요한 뉴스가 두 개 있었어요. 그죠?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원전 체코 원전 수주를 했죠. 그죠? 한 15년 만에 그죠? 그때 아랍에미레이트의 이제 원전 그때 수출하고 나서 두 번째죠, 그죠? 요번이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원전 수출 호재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관련 종목들이 크게 급등했었죠, 그죠? 끝날 때는 이제 아쉽게 끝나긴 했는데 아침에 아무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었는데 오늘 최대한 49%까지도 수익이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 종목도 이제 수익 실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깊은 건 그죠? 미국의 반도체주가 폭락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여러분들한테 기쁜 소식인지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저쪽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그죠? 너무 한쪽이 많이 올라가면 쏠리면 고생하거든요. 아무튼 이제 어제 의미 있는 이제 급락이 나와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미국 반도체가 급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은 어땠는지, 그죠? 이게 왜 작년 2차 전지하고 비슷한 모양새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볼까요? 자, 잠깐만요. 자, 일단 오늘 증시 마감은 이제 잘 끝났어요. 물론 이제 하락 마감을 하긴 했는데 어제 미국이 워낙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덜 빠진 거죠. 일단 어제 미국 증시부터 보여드릴게요. 어제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7% 하루 만에 굉장히 좀 많이 빠졌죠, 그죠? 많이 빠졌고, 그리고 근데 최근에 거의 고생 없이 올라오기만 했어요. 4월 달부터 거의 쉬지 않고 올라왔으니까 이런 식의 하락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S&P 500 지수도 1.3% 하락을 했고, 근데 재밌는 거는 다우 지수는 하락을 안 했죠. 거꾸로 올랐어요. 계속 올라가요, 그죠? 네. 어제 0.5%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제 미국의 기술주 위주로 하락이 나왔다는 얘기고, 특히 반도체 쪽이 박살이 났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하루에 무려 6.8% 급락을 합니다. 거의 7%에 가깝죠, 그죠?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그 3배짜리 ETF가 있거든요. 레버리지 3배짜리. 그게 어제 21% 폭락했어요. 3배짜리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어제 난리가 났었는데 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예요. 자, 일단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원전 얘기는 좀 뒤에서 해드리죠, 그죠? 네. 자, 보세요. 미국의 엔비디아가 가장 궁금하시겠죠, 그죠? 미국의 엔비디아가 어젯밤에 이만큼 빠졌어요. 마이너스 6%. 일단은 시간에서는 지금 한 2%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아침에는 좀 반등 출발을 할 것 같아요. 미국 오늘 증시에서는. 근데 어쨌든 어제 마이너스 6% 급락을 했는데 좋아 보이지가 않죠. 굉장히 센 게 나왔어요. 그리고 거래가 좀 있고요, 그죠? 여기 하락을 했고, 이것만 빠진 게 아니라 여기 타이완 반도체죠, 그죠? TSMC 여기는 마이너스 7%.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 아래를 보시면 돼요. 거래가 다 많아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급락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최근에 한 달 동안 올라간 거를 그냥 한 번에 없애버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물릴 때는요 순식간이거든요. 제가 이쪽 거 사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자, TSMC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가 좋아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냥 같이 가니까 여기도 지금 크게 빠졌죠.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눌러져 있다가 팍 떨어졌다. 이거는 지지선을 깨는 모습이에요. 지지선을 깨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좀 안 좋아 보여요. 그리고 반도체 회사 중에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이라고, 이게 여기 6월달에 엔비디아 솟구칠 때 그때 같이 덩달아 올라간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AI 어쩌고 저쩌고 그래갖고 올라간 거예요. AI 열풍에 편승해가지고 뽑은 거거든요. 여기도 어제 7% 폭락했어요. 거래가 여기에서 많이 터졌죠. 이것도 안 좋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퀄컴, 많이 들어보신 회사 이름이죠. 여기도 마이너스 8%. 여기도 반도체 폭락했잖아요. 그죠? 상황이 심각해요 지금. 그리고 ARM, 영국계 이제 그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여기도 예전에 4월달에 박살냈었거든요. 이거면은 거의 죽었다라고 보는데 또 올라왔어요. 그만큼 AI가 이게 미쳤다는 거예요. 광풍의 광자가 뭐예요? 빛광자가 아니잖아요. 광풍할 때 광자가 무슨 광자예요? 미칠 광자지. 미친 거예요 이거는. 네.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구조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여기를 박살내는데 이거 또 간다고요? 가긴 갔어요. 근데 이거는 미친 거라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어제 9.5% 폭락, 그죠? 네. 추가 하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이제 장비 회사들을 쭉 보여드릴게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어제 10% 폭락. 자, 거래가 터졌죠. 그리고 ASML 홀딩스 12% 폭락. 램 리서치 마이너스 10% 폭락. 이런 식으로 반도체주들 박살났습니다. 네.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 뭐예요? 메타, 이게 페이스북이죠. 여기도 어제 마이너스 5% 폭락했는데, 이게 M7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하락하는 게 심각하죠, 그죠? 막 신고가를 아주 찔끔 내다가 떨어질 때는 후루룩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떨어질 때 거래가 늘어나면서 떨어져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물리는 거 여러분들 한순간이에요. 응?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쪽 종목들을 많이 샀거든요. 엔비디아,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반도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M7 종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AI 대표. 근데 여기도 지금 스르르르 떨어져요 지금. 고점 대비 아직 10%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10% 가까이 떨어졌죠. 아무튼 스르르르 떨어지고 있다니까 지금. 이러다가 한 센 거 하나 맞으면은 쭉 빠지거든요. 지금 여기 이거 들고 있는 분들 지금 힘들걸요? 응? 근데 미국의 반도체가 저렇게 빠졌는데 저걸 누구한테, 저 폭락한 걸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느냐, 이걸 보세요. 이 기사를 믿지 말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기사대로 믿지 마시라고.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최악의 하루였다. 트럼프, 바이든 두 사람의 입 때문에 시가총액 700조가 증발했다. 네. 두 입에 글로벌 반도체 시총 700조가 날아가. 원투 펀치 맞은 반도체 최악의 날. 치솟던 반도체주 하루세 페닉셀. 페닉셀이 이제 혼란에 빠져서 팔았다 그 뜻이잖아요, 그죠? 네. 바이든은 대중 규제를 얘기하고 트럼프는 대만 TSMC를 압박했다라고 하는데, 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대만 TSMC 압박한 거는 하루 전날입니다. 그때는 멀쩡하고 왜 그 다음날 빠지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죠? 시차가 안 맞잖아, 시차가.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바이든이 대중 규제를 막 이렇게 중국에 반도체 규제를 막 한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11월 달에 당선이 돼서 2017년 1월 달에 임기를 시작했고, 2018년 6월부터 중국에다가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화이기 기타 등등등 해가지고 중국의 반도체 이쪽을 때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걸 하고 있고 계속 강화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제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많이 올라왔고 개미들한테 충분하게 팔아먹었나 보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데, 이거를 누구한테 화살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때문이다 이러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응?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그냥 과열돼서 개미들한테 팔아먹을 만큼 팔아먹었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아셨죠? 네. 근데 기사가 되게 길어요. 읽지 마세요. 읽지 마. 왜냐면 다 뒤집어 씌우는 내용이에요. 네?
길죠, 그죠? 다 뒤집어 씌운 내용이에요. 그냥 많이 올라가 떨어진 거예요. 오버슈팅이라니까요. 갈 게 없으니까 AI 이걸 해가지고 반도체 그냥 올린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를 얘기해 볼게요. 과열된 거예요, 과열. 그 뭐죠?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가 어땠는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우리나라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또 미국이 또 저렇게 빠지면 야 우리나라 또 조정 오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데 아니라니까요. SK 하이닉스를 보시면 오늘 마이너스 3% 급락했죠. SK 하이닉스는 어제 선제적으로 먼저 마이너스 5% 빠지고 오늘도 마이너스 3% 빠졌어요. 거래가 이렇게 크게 늘어나면서 떨어지죠.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횡보하다가 여기 전저점을 직전 저점을 깨면서 거래 늘면서 떨어지죠. 그러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물타기 금지, 신규 매수 금지,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조정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엔비디아가 진짜로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지켜봐야 돼요. 근데 접근하시면 안 돼요. 조금 떨어졌다고 싸다 그러면서 들어가시면 뺨 맞아요. 뺨 맞는다. 근데 여기 SK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3%로 끝났고 외국인이 어제 오늘 되게 많이 팔아요. 보세요. 잠깐만. 삼성전자는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리 회원들 중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보면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어제 오늘 되게 많이 팔았어요. 되게 많이 판 거예요. 연기금은 미친듯이 팔고 있고 맨날 투신도 미친듯이 팔고 있고 보험도 계속 팔고 있고 요즘 개인들이 되게 열심히 사죠, 그죠? 요즘에? 그죠? 외국인 미친듯이 판다니까 어제부터. 네. 근데 삼성전자는 어떠냐면 삼성전자는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3% 급락 출발했거든요. 근데 끝날 때 플러스로 끝났어요. 삼성전자 이런 게 잘 안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3%면은 대형주니까 급락 출발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올려버렸어. 그래서 네, 양봉 센 걸로 끝난 거죠. 물론 이제 전일 대비 오른 건 거의 없지만 시초가 대비는 꽤 많이 오른 거죠. 그죠? 근데 보면은 외국인이 기존에 많이 사놨고 최근에 크게 판 게 없어요. 오늘도 조금 팔았어요. 조금 티도 안 나. 티도 안 나게 조금 팔아. 기관은 여기 금융투자나 사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늘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엔비디아 열풍 일어나서 AI 반도체 열풍 일어나서 막 다 갈 때 얘는 안 갔어요. 간 게 없잖아요, 그죠? 이제 딴 걸로 가야지.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미국 쪽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필라델피아 그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3배짜리 그 3배짜리 ETF가 있는데 티커는 SOXL이거든요. 여기 디엑시온, 세미컨덕터 뭐 이렇게 잘 가다가 어제 거래 빵 터지면서 마이너스 21% 폭락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곱하기 3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서 우리나라 개미들 이거 무지하게 많이 샀을 것 같아요. 안 봐도 비디오요. 항상 그랬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폭락하기 전에 나스닥 지수가 그 3배짜리 나스닥 그 3배짜리 추정하는 거 그거 사가지고 막 다 물리고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어요. 옛날에. 항상 보면 그래요. 조만간 뉴스 나올 거예요. 개미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런 거죠. 여러분들 하루 만에 20% 손실이요. 미국 주식이 안전하다고요? 여기는 상한가 하한가 제도도 없어요. 맘먹고 밀면은 바로 그냥 회복이 안 될 만큼 떨어집니다. 자, 근데 미국이 반도체주가 아무튼 열심히 올라왔는데 우두머리였던 엔비디아를 보기 전에 그냥 이거 보고 얘기하죠. 엔비디아는 꼴 보기 싫으니까 전체 반도체 이거 ETF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작년에 11월 달부터 이게 11월입니다. 그 올해 3월 달까지 5개월 정도 쭉 올라왔어요. AI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4월 달에 잠깐 흔들었다가 원래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때 왜 떨어졌냐면 미국이 6월이나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시장에서는 미국이 6월, 7월에 금리를 인하할 걸로 봤어요. 그런데 인하를 안 하고 올해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몰아가면서 사람들이 힘들게 했거든요. 그때 얘네들이 또 간 거예요. 갈 게 없으니까. 그 오버슈팅. 이거 나온 거야. 과열, 과매수. 그래서 고점을 최근에 이제 7월달에 찍어놓은 거예요. 반도체 관련주가 한 번 가고 꺾었다 또 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간 거는 미국 주식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뭐 ARM, 반도체 장비주들, 그죠? 엔비디아 다 이렇게 하잖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중에 큰 거 3개가 누구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DB하이텍이죠. 보시면 쟤네들이 저렇게 갈 동안에 삼성전자는 그렇게 안 갔어요. 근데 SK하이닉스는 그렇게 갔죠. 작년 11월이 여기거든요. 11월부터 쭉 올라가서 3월달까지 갔다가 좀 쉬다가 다시 또 갔잖아요. 얘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랑 같이 미국의 반도체랑 같이 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DB하이텍은 어떠냐면 오늘은 반도체 특집입니다. 가기는커녕 네, 땅 꺼진 무슨 싱크홀처럼, 그죠? 네, 땅 꺼진 것처럼 그냥 훅 이러고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 좀 정신을 차리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 거예요. SK 하이닉스하고 또 누가 갔어요? 한미반도체. 이거는 11월달하고 12월달에 안 갔어요. 그냥 앞에서 관계했어가지고 쉬다가 나중에 따라붙었지 이제. 근데 여기 보시면 한미반도체 지금 주가 흐름이 되게 안 좋거든요. 한미반도체 주가 흐름이 왜 안 좋으냐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왔잖아요. AI 반도체 앞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좋다라는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죠.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주가가 신고가가 났을 때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안 했겠죠. 아니 그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팔 수 있겠어요? 물론 파신 분이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안 팝니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더 갈 것 같은데. 엔비디아만 날아다니고 엔비디아 수혜준대. 그 다음 한미반도체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식이 없는 사람도 여기서 사요.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산다고. 계속 엄청나게 산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천천히 떨어지더라고요. 천천히. 고점이 대충 한 20만원 정도였거든요. 정확히 196,000원인데 20만원이라고 할게요. 계산상 편하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 한 20% 정도 손실 나 있는 거죠. 고점 대비. 그럼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보통 10에서 15% 정도는 손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걸 팔까요? 안 팔죠. 왜?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AI 반도체가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지, 앞으로 얼마나 많이 갈 건지, 그래서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을 얼마나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서 이렇게 세뇌를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괜찮아 그러면서 그러고 있을 거라는 거지. 근데 이게 있잖아요. 6월 14일부터인데 주가 흐름을 잘 보시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런 기법 강의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횡보하다가 떨어지고 횡보하다가 떨어지고 횡보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천천히 횡보하는 것 같죠? 근데 이걸 디테일하게 보면은 다시 계단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지. 이해가세요? 이해가 안 가시면은 60분봉이나 이런 이제 분차트 중에서 좀 긴 걸로 보시면 돼요. 60분봉. 자, 아까 고점 찍었던 데가 6월 한 14일 정도라고 보죠. 네. 여기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대충 볼게요. 계단으로 자꾸 떨어져요. 대충 했어요. 종목 볼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한미반도체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SK하이닉스도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SK하이닉스도 말 나온 김에 분차트로 보시면 뭐예요? 쭉 가다가 급락했죠? 반등 나왔는데 돌파 못하고 떨어지고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다. 다시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뭐냐면 6월달부터 그죠? 쭉 횡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7월 11일 날 한번 쓱 들었는데 못 갔죠? 그리고 나서 뭐 한 거예요?
횡보하다가 이탈을 하기 시작한 거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제부터 외국인이 막 같이 집중적으로 때렸잖아요, 그죠? 이게 뭐 깨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박스권 이탈했다. 박스권 이탈했으니까 손절하라는 얘기냐? 원하시면 하셔도 돼요. 근데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하거나 뭐 그 물타기 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로 따지면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 타이어가 펑크난 거예요. 그러면 타이어 펑크 났는데 거기서 아직 타이어 3개는 멀쩡하니까 그냥 가자 이러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갓길에다 빨리 차를 대고, 그죠? 더 큰 사고 나기 전에 빨리 차를 세워놓고 불러야죠, 그죠? 레카나 뭐 하여튼 뭐 보험회사 전화해서 빨리 저기 조치를 취해야죠. 타이어 펑크 난 거예요 지금 이거. 아시겠죠? 다행히 빨리 올라와서 회복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거 안 되면 사단이 난다고요. 근데 지금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저만큼 빠졌는데 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 이걸 보세요.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좀 보여드리다가 왔는데 AI하고 반도체 관련주 있죠. 이걸 묶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차트 위주로 쭉 띄어서 보여드릴 건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반도체하고 AI 관련주들이 지금 이러고 있구나. 요거를 느끼시면 돼요. 이게 안 좋았구나. 자, 뭘 보냐면 AI 보니까 뭐 AI 열풍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간다고 막 하죠. 근데 거기도 그 M7 종목들 걔네들만 몇 개 가고 안 간 거라니까요. 보세요. 우리나라의 AI 대표적인 관련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테마주로 갔던 거예요. 비트나인 AI 관련주입니다. AI 관련주가 작년에 많이 갔거든요. 작년 초에 이러고 있어요. 폴라리스 AI 얘는 좀 괜찮아요. 재료가 있어서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플리트 최근에 어때요? SP 소프트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잠깐만요. 죽어 나가요 지금.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좋아 보이세요? 셀바스 AI 녹여놨어요. AI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네? 제가 대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화가 나 있다는 얘기예요. 솔트룩스 이거 AI로 무지하게 많이 갔던 겁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데? AI 열풍이라고요? 그 얘네들이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야지. 미국의 그 M7 종목들 몇 개 올라간다고 해서 AI가 대세라고요? 얘네들은 왜 이러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옛날에 고점 찍고 그죠? 충분히 조정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러고 있는데? 신저가라고 해서 신저가 52주 신저가. 그 다음에 마음 AI 아이고야 요즘에 어지간하면은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스트 소프트 주가 나가요. 코나테크놀로지, 브릿지텍, 브레인즈 컴퍼니, 엑셈, 모델 솔루션, 이스페타시스 이건 좀 다르죠? 다른 걸로 갔으니까 유엔젤, 바이브 컴퍼니, 데이터 솔루션, 영이원 소프트랩 왜 이런 식이에요. 이게 AI 챗봇 관련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유로모픽 반도체 올해 초에 얘네들 많이 갔어요. 엔비디아 날라다닐 때 AI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났어요. 고점 13만원 지금 5만원 반토막 이상 났죠? 이러고 있는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죽어요 지금. 반토막이에요 얘도. 딱 반토막. 에이징랜드 박살났잖아요 지금. 멜패스 아주 패대기를 쳐요 진짜. NCN 보세요. 굳이 계산을 안 해드려도
최소한 30% 이상에서 50% 이상 손실이에요. 3분의 1 토막 난 것도 있어. 네페스 아크 박살나잖아요. 지금. 뭐가 좋다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종목 볼 게 많으니까 좀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온 디바이스 AI 이게 종목이 좀 겹칠 수 있어요. 한번 얘기했던 게 왜냐면 이거는 테마 분류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종목이 겹칠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박살나고 있잖아요. 퀄리타스 반도체 QRT 좋았지 3월달에. 아까 엔비디아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가 처음에 3월달에 고점 찍었죠.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하고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몇 개는 올라갔는데 대부분은 못 올라갔다고요. 속인 거예요. 작년에 2차전지가 똑같이 그랬잖아요. 2차전지 앞에서 처음엔 다 같이 갔거든요. 근데 두 번째 또 갈 때는 그때 에코프로 BM, 금양, 포스코홀딩스 이런 거 몇 개만 가고 다른 거 안 갔어요. 뭐 자이글, 뭐 리튬 포어스 뭐 이런 거 하나 좀 올리고 알았지. 텔레칩스, 에이펙트, 심텍, 가온칩스, 태성 이거 최근에 올렸다가 빠진 거니까 좀 낫죠. 그나마 AD 테크놀로지 거의 이런 식이라니까. 제주반도체, 대덕전자, 네페스 아까 보셨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HBM 이게 뭐죠? 고대역폭 메모리 그죠? 이거에 지금 SK하이닉스에서 이거 엔비디아에 지금 물건 돼가지고 지금 잘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엔비디아도 잘 가고 그거 HBM 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잘 가면 그럼 중소형 HBM 관련주들도 많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근데 보시면 어때요? 이러고 있는데요. IMT 박살나고 있어요. 제노셀 죽으라고 떨어져요. 레이저셀, KC텍 이건 좀 낫다. 뭐 낫긴 난데 어제부터 또 한 아주 폭락하고 있어요. 그죠? YC캠 무너지죠? 응? 고점 대비 이게 반토막이 되니까. 제우스, QRT, 한미반도체 아까 SK하이닉스, STI 신속하게 떨어지고 있죠. 미래반도체 미래가 없는 것 같아. 네? 뭐요 이게? 상장하고 나서 신저가. 그죠? 상장하고 나서 신저가 맞죠? 한자는 최저가를 지금 갱신하고 있고 MK전자 마찬가지잖아요. 워트, 고영, DIT 다 박살나잖아요. 고점이 다 3월이나 4월일걸요? 이런 식이라니까. 이오테크닉스 이런 다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까지 쭉 보여드릴게요. 아까 뉴로모픽은 보셨나요? 맞지? 네. 시스템 반도체, 자람 테크놀로지, 사피엔 반도체. 제가 신규 상장주를 얘기를 잘 안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는 급락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처음에 상장했을 때는 다 좋죠. 좋으니까 상장을 했겠지. 회사가 괜찮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답이 안 나요. 신규 상장주도 조심하셔야 돼요. 코아시아 여기 별로 상승이 없고 넥스트칩 시세가 다 죽었잖아요. 얘네들은 고점이 3, 4월달이 아니에요. 11월달이잖아요. 작년 11월, 12월. 아이텍 신저가 나요 지금. QRT 여러 번 보셨죠? 그 다음에 히지트로닉스 뭐요 이게. ALT 텔레칩스 보셨죠? 이제 겹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죠. SNS테, 라닉스, 가온칩스, 주르륵, 어버브 반도체. 그나마 낫다 이거는. 이거 조정이 좀 끝나가는 것 같으니까. 이런 거 거의 없잖아요 지금. 이미지스, 아우 이게 뭐야. 메커스 제가 안타까워 탄식을 하잖아요 지금 보여드리면서. IA 아유 200원 있다 패스. 이런 거 눈배려요. 디니틱스 그나마 난 거예요 이거는. 얘는 지금 돌리려고 하는 거니까.
LB 세미콘, AD 테크놀로지. 이런 건 있잖아요. 제가 왜 여기 AI나 반도체 하지 말라 그랬냐면 이런 거 사가지고 물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조종을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많이 갔으니까 조종을 많이 받겠죠. 근데 하필이면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간 테마주 AI 반도체 그 후발주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종을 얼마나 오래 받겠냐고요. 이걸 한번 물리면은 잘 낫지도 않아요.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개한테 물렸다고 칩시다. 개한테. 그럼 병원 가서 약 바르고 좀 저기 하면 광견병이 아닌 이상은 금방 나요. 그죠? 근데 개한테 물린 게 아니라 사람한테 물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좀 웃긴 얘기인데 사람한테 물렸어요. 그거 오래 가요. 오래 간다니까. 마음의 상처.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물렸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친 사람한테 미쳐가지고. 근데 그게 내 정신이겠냐고. 비유가 좀 극단적이긴 한데 오래 간다. 똑같은 거예요. 설마 얘가 나를 물겠어? 그런 사람한테 물린 거예요. 걔가 물면 얘가 나를 왜 물었을까? 걔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믿는 사람이 나를 물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물었건 아니면 다른 식으로 뭐 했건 충격 오래 갑니다. 그죠? 사람한테 배신당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고 하나의 마이크론 아이고야 잘 나갔었죠. 고점이 언제요? 3, 4월달. 이런 식이에요. 조금만 더 할게요. 이거 다 못하겠다.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반도체 장비주 IMT, JMB, 제노셈, 레이저셀, 주성 엔지니어링 다 나가 떨어지죠. 미국의 반도체 장비주들 다 떨어졌으니까. GM비스, 파크 시스템즈 그냥 훅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RS 오토메이션 앞에서 얼마나 잘 갔습니까? 3, 4월달에 이거 보세요. 이래야지. 이분들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고생을 앞으로 좀 많이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VM 신속하게 떨어지죠. 그나마 나은 게 이건데 이것도 손실이 한 20% 된다고 물리신 분들. 펜트론 박살나잖아요. 이거는 바닥이라고 얘기하기가 뭐예요. 제가 지금 쭉 보여드리면서 얘는 그나마 낫네 돌려세웠네 그 얘기한 거 몇 개 안 되죠. 이 중에서 눌림목이 없어요. 돌려세우는 것도 거의 없고 이쪽은 적은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오늘 왜 해드렸냐. AI 열풍 때문에 뭐 AI 그것 때문에 뭐 전기가 부족해서 우리나라 전력 설비주도 별걸 다 했지만 그냥 AI 가지고 우려먹은 거예요. 그냥 미국의 엔비디아, 우리나라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거 조금 올려놓고 나서 엄청나게 잘 가는 것처럼 해놓은 건데 속은 그냥 대나무처럼 대나무 있죠. 대나무처럼 속이 텅텅 빈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벌어가지고 저기 10월에 집을 지실 수도 있고 뭐 전원주택이나 본인들이 이제 개인주택을 지실 수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로 집을 지으실 수 있어요? 대나무 집 보셨어요? 그럼 누가 집을 줘? 얘네들 대나무 같았던 거예요. 하나도 안 갖고 있어. 하나도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뉴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거 같지만 안 그러잖아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글로 가지 말라고. 이쪽이 아니라 원자재 쪽을 봐라. 제가 말씀드렸던 원자재 관련주들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관련주 갈 때 금융주나 이런 이제 경기 민감주가 가거든요. 경기 민감주가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 사람은 경기 민감주를 땡겨주는 정책을 펼치는 대통령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어젯밤에 미국에서 폭락한 게 3개예요. 아까 나스닥은 급락했는데 다우지수는 올랐죠, 그죠? 그러면 특정 뭐만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바이든 시절에 많이 올라간 종목 AI 반도체 그거 폭락 나왔고요. 전기차 관련주 있죠, 전기차 쪽에서 누가 폭락했냐면 테슬라는 좀 괜찮겠죠. 테슬라 여기 CEO가 그 엄청나게 저기 후원금 많이 내던데 트럼프한테, 그죠? 그것 때문에 또 주가는 덜 빠질 것 같은데 어제 전기차 폭락했어요.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니콜라 3%에서 5%씩 이렇게 미국에 폭락 나온 게 어제 별로 없었는데 이쪽이 폭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 조심하세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의 노보노디스크 잘 가다가 어제 3% 폭락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고점 놀이하고 있는 걸로 좀 보이거든요 이게. 근데 박스죠, 그죠? 여기 이탈했다니까. 근데 거래가 실렸어요. 거래가 실리면서 떨어졌고, 여기 양봉 거래 많은 거 있죠, 얘를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아까 그 고속도로에서 왜 타이어 펑크 난 거 비유 들었죠? 그거예요. 19112 여기서 잘 가다가 어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나왔다고 끝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다 바이든 수일. 아셨죠? 이쪽 조심하시라고. 그리고 원전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쪽 반도체 쪽이 떨어지면은 다른 게 가는 거예요. 뭐? 경기 민감주가 가는 거예요. 경기 민감주. 네. 금리라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돈이 그저 돌잖아요. 그래서 왜 중소형주 러셀 2000 지수도 얘기를 해드린 거고, 제가 얘기해드린 시황이 지금까지 잘 맞고 있으니까 이거 잘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자, 이거 봅시다. 뭐냐면 오늘 그 아침에 당연히 반도체란다. 원전 관련주들이 폭등했겠죠, 그죠? 옛날에는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또 얘기를 해주셨을 수도 있지만 아마 요즘에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많이 시장을 떠났어요. 개미들만 주식시장을 떠난 게 아니라 전문가들도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에 2015년도에 15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원전 수출 처음 했을 때, 그때 때마침 상장한 게 한전산업이에요. 시작하자마자 원전 수출했다 그래가지고 상한가가 이렇게 연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나왔어요. 8개 나왔다. 아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죠. 그때 상한가가 15%예요. 아무튼 8개로 쭉 나왔어요. 시원시원해 갔죠. 이제 내가 그때 한전기술도 많이 가고, 그때 한전 KPS도 많이 가고, 고성파워텍 뭐 날라다녔죠. 그러나 지금은 상한가도 상한가 아침에 점 상한가였는데 풀리더라고요. 얘가 풀리니까 아침에 이제 10% 이상 급등 출발했던 두산에너빌리티 음목 맞고 떨어졌고, 한전기술, 그 다음에 뭐 서전기전, 고성파워텍, 에너토크 다 떨어졌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옛날처럼 상한가 저렇게 여러 개는 못 나와요. 상한가가 30%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오늘 바로 눌러버리더라고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저희 방 보유 종목인데 기존에 회원들이 사놓으신 거는 19,000원대고, 여기 4월 달에 이제 한 번 더 사드린 게 4월 30날 샀거든요. 16,000원대 샀어요. 그게 오늘 아침에 다 팔아버렸어요. 시초가 그 부근에서 다 때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익이 제일 적게 나신 분들이 20%대, 그리고 많이 나신 분은 40에서 45%. 그 정도 수익 났어요. 잘 팔고 나갔어요. 때려버렸어요. 왜 팔았을까요? 앞으로 이제 원전 본격적으로 이제 수출하고 유럽을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되게 좋고 전망도 좋잖아요. 근데 왜 팔았을까요? 아침에 9시 전에 매도세 냈다니까. 어떻게 알고 이걸 매도세 냈을까? 느낌이, 주식을 오래 하면 그죠?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는 꼴을 보니까 상한가 못 가겠더라고. 원래 상한가 가야 되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실제로 거기에 참여한 기업이거든요. 가야 되는데 보니까 못 가겠더라고.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우리 회원들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문자반 회원들. 네. 왜 다 팔았지? 확 눌러주면 다시 사드리려고요. 원전 테마주는 여기서 끝날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유럽에 원전 수출 할 게 아직 많이 남았고요. 유럽이니까 뭐 굉장히 다 잘하고 그럴 것 같지만 유럽도 엉망이에요. 지금 엉망이라고. 이번에 프랑스가 우리랑 해가지고 떨어졌죠. 엉망이라고. 산업이 많이 망했어요. 부자 나라들이기는 부자들은 맞는데 빚이 많은 부자 나라지. 아무튼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다 팔아버렸어. 내려오면 다시 살라고. 어제도 제가 그랬잖아요. 원전 테마 난 좋게 생각한다고.
어제 방송 제가 끝나고 나서 방송 8시 40분에 끝나잖아요. 8시 한 55분인가 그때쯤부터 기사 나오더라고요. 원전 됐다고, 수출됐다고. 방송 끝나고 나서. 네. 아무튼 이쪽은 두산 에러빌리티는 외국인도 아직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다른 원전주들이 지금 시퍼렇게 음봉으로 끝났으나 끝난 것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대신에 진짜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음봉이 어쨌든 센 게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전일 대비 하락한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냥 시초가 대비 음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유지하냐 안 하냐를 체크를 잘 해보면 답이 나와요. 네. 그 얘기는 1, 2주 뒤에 제가 체크 한번 해보고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미국의 엔비디아 반도체가 폭락하면서 떨어진 거는 우리한테 악재가 아닙니다. 작년에 2차 전지가 걔네들 많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 되게 힘드셨잖아요. 그죠? 여기서 저 반도체 AI 쟤네들이 또 가면요 여러분들 더 힘들어져요. 저기에서 저 종목들이 폭락한다는 거는 개미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기고 그 돈이 다른 데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사면 될까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세력의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거를 찾으셔야 돼. 맞죠? 그게 중요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자고요.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하고 계신데 잠깐만요. 뭐가 있었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문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 앞에서 방송하시는 전문가가 그 사이트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 뒤에 항상 제가 있거든요. 방송을 그분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항상 제 얘기를 좋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그분 덕분에 회원도 많이 모았었죠. 네. 김 실장님도 주식을 되게 잘하십니다. 진짜로. 네. 테마주도 잘하시거든요. 테마주를 되게 잘하세요. 여기는 저희는 스윙 위주라는데 여기는 단기 위주로 이제 짧게 해가지고 돈을 좀 빨리 돌리는 방이니까 들어보시면 또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같은 종목이라도 해석하는 게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요리하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도움들 많이 받으시고요. 아무튼 비 조심하세요. 비 많이 올 때는 돌아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집에서 조용하게 제 지난 녹화 방송 보시면서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